진주 동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우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러시아 문학계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 톨스토이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선생님은 톨스토이의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참 좋아해서 여러 번 읽고 선물도 많이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짧은 이야기들을 지어서 사람이 왜 살아야 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하는 고민에 대해서 그 답을 이야기에 녹여냈습니다. 톨스토이 특유의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것이 많이 녹아 있는데, 선생님이 종교인은 아니지만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풀어내는 사람들의 견해는 언제나 선생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4페이지부터 4단원 본문 이후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페이지 스스로 다지는 본문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본문에 대해서 풀이와 풀이 순서 그리고 관련 속담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본문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이 스스로 다지는 본문 부분에서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교과서 왼편에 나와 있는 한자들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나와 있는 한자는 기마면 욕 솔노라 할 때 배웠던 글자 거느릴 솔이 나와 있네요. 자, 이 글자도 보니까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비율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률이라고 읽고, 거느리다 라는 뜻으로 쓸 때는 솔이라고 읽는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단어는, 자, 우리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죠. 투표율이 기록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투표율이라는 한자어입니다. 던질 투, 표, 비율율이라는 글자네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무리를 거느리고 다스린다 라는 의미의 통솔이라는 한자어가 나와 있네요. 거느릴 통에다가 거느릴 솔자를 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세 글자 띠대, 까마귀 오, 어조사 지의 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 본문 학습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교과서를 토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띠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한문에서 한자는 품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글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인 띠라는 이름을 붙여서 띠대라고 읽지만, 사실 이 글자는 띠라는 뜻 말고도 띠다, 맞다 등 여러 품사의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자가 그런 식이죠. 그래서 한문을 읽을 때는 한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글자 까마귀 오는 검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닭 중에 오골개라는 닭이 있어요. 자, 오골개는 피부도 검고 뼈도 검은색이어서 검을 오, 뼈골, 닭, 개를 써서 오골개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조사지. 자, 이 글자는 참 뜻도 다양하고 용법도 다양해서 중요한 글자인데요. 지난 시간에 검은 개를 목욕시키다 라는 뜻의 욕오구라는 문장을 도치시키면서 오구지욕이 되었다고 설명했죠. 이렇게 도치문의 가운데 들어가서 도치문임을 표시하는 글자로 어조사 지자가 자주 쓰입니다. 자, 그 아래에 부수가 같은 한자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한자 학습 시간에 설명한 부수가 나왔네요. 자, 먹을 식자를 아주 약간 변형한 부수 밥식변이 나왔습니다. 자, 이 밥식변이 붙은 글자는 먹는 행위나 이제 음식의 섭취 상태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먹을 식, 배부를 포, 굶주릴 아는 우리가 이미 배운 글자죠. 그래서 옆에 예로 나와 있는 한자어들을 보면 먹을 식에 양식, 량을 써서 식량, 그리고 배부를 포에 화할, 화를 써서 자, 한도까지 차 있는 상태를 뜻하는 포화. 자, 그리고 굶주릴 기에 굶주릴 아를 써서 굶주리다 라는 뜻의 기아까지 한자어를 봤습니다. 자, 마지막 한 글자는 처음 보는 글자인데요. 자, 이 글자를 뜯어보니까 왼쪽에는 밥식변이 있고 오른쪽에는 뚜껑 모양은 이 사람인을 살짝 변형해서 적은 모양. 자, 그리고 아래에는 수건을 뜻하는 수건 건자가 보입니다. 자, 이 글자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사람이 수건을 들고 음식을 담는 제사 그릇을 예쁘게 담는 모습, 그 모습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꾸미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네요. 꾸밀 식자입니다. 자, 예로 나와 있는 한자어는 꾸밀 장에 꾸밀 식을 써서 장식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똑똑한 지식을 보니까 끊어읽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세상 어떤 언어든지 간에 끊어읽기를 잘해야 멋이 나겠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자, 이런 문장만 봐도 끊어읽기를 잘못하게 되면 뜻이 완전히 변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자, 한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문을 읽을 때는 그 한문이 어떻게 풀이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그 풀이를 중심으로 글자들을 읽어야 끊어읽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문으로 나와 있는 문장 기마, 욕, 솔노인데요.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 싶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그래서 기마욕, 솔노 뭐 이런 식으로 안 읽고 기마, 욕, 솔노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겁니다. 자, 이 끊어읽기는 이번 4단원의 핵심 목표니까요. 교과서에서 안내하는 방식을 따라서 문장을 끊어 읽는 연습을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선생님과 함께 여러 번 끊어 읽는 연습을 하면서 읽기의 감각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5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래 활동 부분을 함께 봅시다. 풀이에 해당하는 한자 어휘를 찾아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묶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가뭄으로 인한 재해라는 풀이에 해당하는 어휘는 가물한에다가 해로울 해를 써서 한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어휘부터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 어휘는 풀이는 천둥 소리와 함께 내리는 비라고 나와 있죠. 자, 천둥을 뜻하는 글자와 비를 뜻하는 글자를 찾으면 되겠네요. 이 어휘는 우레 뢰자와 비우자를 쓴 뇌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비우자, 비우자가 글자에 붓으로 들어가면 그 글자는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로 습기나 물기가 없는 상태. 자, 선생님 손 상태가 항상 이런데요. 막 핸드크림을 발라도 쩍쩍 갈라지는 그런 손. 자, 그런 손을 보면 사람들이 참 손이 건조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어휘는 말을 건에 말을 조를 쓴 어휘 건조입니다. 자, 네 번째 어휘는 대기 중의 수증기의 압력.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여담이지만 선생님은 뭐 이렇게 뭐뭐의 뭐뭐 이런 식의 문장은 별로 멋스럽지 않은 문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럴 때는 앞에 쓰는 의 자를 빼버리고 대기 중 수증기의 압력 이렇게 적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표현을 할 경우가 생길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수증기의 압력이니까 쉽네요. 수증기 앞 되겠습니다. 자, 수증기는 물 숫자, 그리고 감자를 쪄먹다 할 때 쓰는 그 찔증, 자, 그리고 기운 기자를 씁니다. 물을 찌면,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이 수증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글자 연기와 안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 자, 그러면 연기를 뜻하는 글자와 안개를 뜻하는 글자를 찾으면 되겠네요. 연기 연, 안개 무, 연무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 안개 무자에도 비우자가 들어가 있죠. 기상현상과 관련된 글자에는 이렇게 비우자가 붓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날씨 따위가 온화하고 활짝 펴서 맑다라는 뜻의 한자어. 우리 날씨가 화창하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바로 화창이라는 어휘입니다. 화할 화자에 화창할 창자를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위 때문에 살갗이 얼어서 조직이 상하는 일. 자, 얼다라는 글자와 상하다라는 글자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이 어휘는 바로 동상이라는 어휘입니다. 자, 얼동자 그리고 다칠 상자를 쓰네요. 자, 여기까지 4단원의 내용을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실력을 키우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학생들 각자 문제를 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나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니까 스스로 해결을 잘 해보시고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4단원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5단원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